예, 반갑습니다. 문성 IT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예고를 해드렸듯이 70회를 예상한 그 2번 타입의 문제를, 세 문제를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했었고요. 여러분들이 좀 풀어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고 오늘 풀이 과정을 공개를 하겠습니다.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두 번째 타입의 문제가 대부분 카운터하고 어떤 그 가변 길이의 그 사이클 타임을 묻는 문제였고요. 그 첫 번째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문제부터는 제가 예상하기로는 셀렉트 스위치 A, B, C 세 개를 다 그 전제 조건으로 아마 이용을 할 것 같고요. 그래서 기존에는 셀렉트 스위치 A가 선택되면 1번, 셀렉트 스위치 B가 선택되면 2번 이랬는데 제 생각에는 그 1번, 2번을 구별할 수 있는 그 기능을 그 셀렉트 스위치가 가져가는 건 맞는데 아마 그 스위치가 B, A 이렇게 고정적이지 않고 상당히 유동적으로 바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셀렉트 스위치 A, B, C를 다 그 전제 조건으로 1번 문제는 A의 카운터 값을 가지고 푸시버튼 B를 눌렀다 떼면 푸시버튼 C를 누를 때까지 어떤 패턴을 반복하는데 이게 이제 숫자 1이 됐을 때, 숫자 3이 됐을 때, 숫자 2가 됐을 때, 3 이상이 되면은 1로 환원한다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푸시버튼 C를 눌러서 뭐 초기화할 수 있다는 부분은 이제 명시적인 리셋이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이 없는데 아마 이 부분만 1로 원위치 하는 이 부분만 신경 써주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낸 이 문제의 이제 가장 큰 함정은 여기에 중간에 그 1초짜리 빈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이클 타임을 이 플러스 1초를 해줘야 된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문제를 풀어보는 과정을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셀렉트 스티 C의 조건에서 전제 조건이 M10이라고 가정하고요. 푸시 버튼 A를 눌렀을 때 일단 첫 번째 그 10단위로 바로 초로 환산하는 값을 그 산술 연산자를 통해서 누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 부분이죠. 30보다 클 경우, 30, 그러니까 40이 되면 바로 10으로 이렇게 무브시키는, 이런 부분만 주의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보시 버튼 B는 D10 값이 0보다 크면 타이머를 돌리는데요. 타이머는 여기서 이미 누적된 값만큼 1초짜리, 2초짜리 혹은 3초짜리가 돌겠죠.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1로 1초짜리를 더 추가시켜 준다는 거. 이 부분이 어찌 보면 여러분들은 눈에 잘 띄지 않는, 이 패턴에서 눈에 띄지 않는 숨은 함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90부터 C로 리셋을 했고요. 초기화는 간단하고 출력은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여기서 누적된 값만큼의 사이클을 돌기 때문에 이런 조건문만 찾아주면 되는데 여기 하나 이 부분이 하나 있죠. 만일에 여기가 연달아서 여기까지 이어서 체인드 타이머라고 그랬습니다. 이 이어진 타이머가 돌 때 이 1초를 지날 때도 얘는 계속 온이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 여기서 이 얘가 온이 되는 순간까지만 그러니까 비접점을 유지하고 있는 동안만 이런 조건을 돌아야 그래야 1초 동안 쉴 수 있습니다. 여기 1초 동안 쉬는 간격이 떨어집니다. 이 부분만 주의하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동작하는지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셀렉트 스위치 C가 연결이 되어 있고요. 제일 먼저 카운터 값을 하나, 둘, 두었습니다. push 버튼 B를 눌렀다 떼면 그게 1초 쉬고 다시 위에 B 1초 쉬고 셀렉트 C를 눌러서 초기화 다시 카운트 값을 하나 둘 셋 넷 하면 다시 1로 환원되는 게 보이죠. 버튼 B를 눌러서 스타트 2에만 깜박 반복을 하고요. 초기화 셀렉트 C를 아니 카운트 3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카운트 3을 만들었고요. 눌러서 눌렀다 떼면 1초 쉬고 반복하고 여기와
두 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의 특징은 여기는 그 셀렉트 스위치 B가 ON이 됐을 때고요. 나머지는 조건이 바뀌면 항상 리셋되는 상태고요. 얘는 그 홀짝의 문제인데요. 푸시 버튼 A와 B로 독자적으로 여기는 그 맥시멈 값은 없습니다. 맥시멈 두 값이 0보다 크다는 이런 조건만 있고요. 독자적으로 카운팅을 하다가 푸시 버튼 C를 눌러서 그 값이 합한 값이 두 값을 합한 값이 짝수이면 A 모드를 하고요. 홀수이면 B 모드를 하는 이런 문제거든요. 물론 홀짝을 찾는 문제는 여러 가지 타입으로도 해결할 수 있지만 저는 홀짝 문제를 나눠서 나머지가 0이냐 1로 구별을 했고요. 여기 이제 PLABC는 이렇게 역삼각형, 그다음에 B 모드는 삼각형 모드였고, B 값은 AB의 베타적과 PL2는 BC의 베타적 값으로 설명을 했는데 어떤 형태든지 이렇게 나오면 됩니다. 이렇게 나오면 되는데 아마 그 베타적 OR을 익스클루시브 OR을 인크리스라는 이 산술 연산들을 썼고요. 얘를 인크리스를 쓰는 것은 이런 시그널일 때 가능하죠. 아니면 동작 중일 때 막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푸시 버튼 C를 누르는 순간 두 값을 한번 더해 보고요. 더한 값이 0보다 컸을 때, 최소한 두 더한 값이 0보다 컸을 때 두 수를 2로 나눠서 D16에다 올려 놓습니다. 그러면 D17에 나머지 값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을 눌렀으면 어차피 홀짝 둘 중에 하나일 테니까 M11로 기본 세팅 값을 만들고 이렇게 막아주는 값을 만들고 여기 D16 다음에 D17에 나머지 값이 0이면 짝수, 0이면 짝수고요. 1이면 홀수인 이런 값을 가지고 있다가 어차피 M11이 ON이 된 상태에서 전체 사이클 중에 가장 긴 게 5초짜리가 있고 여기도 숨어있는 1초를 그 쉬고 반복하는 이 부분이 또 숨어 있습니다. 5초짜리, 1초짜리를 만들어서 묶어서 이 체인드 타이머로 돌리면은 될 것 같아요. 초기화 문제는 같고요. 출력 부분을 보면 일단 PLA 같은 경우는 M12가 됐을 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짝수일 때죠. M12는 짝수, M13은 홀수일 때고 짝수일 때 T11이 타이머 10번이 비접점이니까 다 5초 동안 다 켜진다는 얘기죠. 그때 PLA가 하고 여기는 반대 M13은 홀수인 경우죠. 홀수인 경우 이 경우가 해당되니까 여기는 T10번이 이 T10번에 비접점을 넣어준 이유는 이 앞전에서 설명을 드린 문제하고 똑같습니다. 여기 1초 동안 이 쉬는 문제, 1초 동안 이 쉬는 이 부분을 피하기 위해서 여기 비접점일 때만 이 조건이 통해야 됩니다. 그래야 1초 동안 쉴 수 있어요. 이 부분 빠뜨리면 안 되고요. 여기는 어차피 20일과 30 사이, 20일과 30 사이 이렇게 등호가 포함된 범위를 나타내는 조건문으로 이렇게 하면은 A, B, C값까지는 같고요. 결국은 PLD는 A, B의 베타적 합, PLD는 BC의 PLB, BAC의 베타적 합. 이것만 이렇게 표시해주면 얘는 홀자고 관계없이 어차피 출력에 대한 반전 베타적 합이니까 이 홀짝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여기 있는 출력 문제니까. 이렇게 동작을 하는지 먼저 보자. 얘는 셀렉트 스위치 B가 셀1이 됐을 때입니다. 카운트 값을 2, 하나, 둘 그렇게 되는데 우리는 카운트 값을 할 때마다 카운트 값을 검증할 때는 카운트 값이 그렇게 동작을 하고 있는지를 보고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 2, 1, 이거 두 개 합쳐서 나누면은 이건 두 개를 합치면 4니까 짝수 값입니다. 버튼 C를 눌렀다 떼면 짝수 타입의 이런 타입을 진행하는지 눌렀다 떼면
홀수가 돼버렸네. 방금 법을 하나 더 해버렸군요. 예, 홀수 타입으로 동작되는 게 맞고요. 초기화, 이렇게 해도 초기화가 가능하고 다시 짝수를 만들겠습니다. 하나, 둘, 이 값을 보면 되죠. 하나, 둘, 짝수. 그래서 밑에 눌렀다 빼면 위에서부터 펴지고요. 이 줄어드는 이 형태가 되고 여기 있는 타입을 보면 태그가 켜졌다가 두 개. 자, 이 패턴을 반복하고 있다는 게 보입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 이런 난이한 패턴은 어떤 식으로 패턴을 점검해야 되는지에 대한 영상이 있으니까 그걸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정상적으로 리셋 되는, 예, 여기까지 리셋 되는 것까지 확인했고요. 나머지 세 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타임 차트는요. 여기는 또 셀렉트 스위치 C로 조건이 바뀌었어요. 달라진 점은 분명히 조건이 바뀔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푸시 버튼 A 카운터를 독자적으로 만들고요. 푸시 버튼 B를 가지고 독자적인 카운터를 만드는데 푸시 버튼 C를 눌렀을 때는 네거티브 신호에서 PLA가 먼저 이 푸시 버튼 A로 만든 만큼 3이면 3초죠. 3초를 오늘을 진행하고 이어서 PLB가 푸시 버튼 B로 만든 2초 주기 온오프를 2초 주기 온오프로 하는 것을 두 번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카운터만큼 두 번 하는데 맨 마지막 여기 보면 B값 횟수만큼 2초 주기를 1초 간격, 2초 주기는 1초 간격 전멸이죠. 마지막 소등 시간은 제외된다고 그랬어요. 이 사이클 타임에서.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반복하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는 3초짜리가 온이 되고, 두 번이 2초 사이클짜리 두 번을 하는데 마지막 오프 시간을 제외한 이 사이클이 반복하는 겁니다. 이 사이클이. 자,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까지 사이클인데 얘는 A값 카운터로 만든 값이고요. 얘는 B값 카운터로 만든 횟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걸 반복을 하는 여기는 그 씹었던 C를 눌러도 지금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이런 초기화나 이런 조건이 달라지는 것 외에는 이걸 초기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계속 반복을 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여기에 그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배타적 논리 곱, 뭐 익스클루시브한 노화 개념의 배타적 논리 곱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셀렉트 스위치 D는 PLB의 반전, C는 PLA의 반전, PL2는 배타적 논리 곱, 그러니까 두 신호가 같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둘 다 온이 되거나 둘 다 오프인 경우만 등등을 하는 이런 그림인 것 같고요.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데 저도 제가 만든 문제를 풀면서 상당히 혼란스러운 부분이 하나 있긴 있었어요. 조건이 셀렉트 스위치 C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푸시 버튼 A를 누르는데 바로 이 A 값은 초로 바로 환산하기 때문에 그냥 산술 연산다 10을 써서 누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D12 값은 이거는 카운터로 쓰려고 하기 때문에 인크리스라는 말로 카운터를 썼고요. 물론 여기 M11은 이 값이 점등을 하고 있다는 신호로 막아버리는 거고요. 그래서 두 값이 0보다 클 때, 또 0보다 클 때만 M11이 유효하죠. 그래서 M11이 켜지면, 그래서 이제 체인 타이머가 좀 복잡하게 보이긴 한데요. 제일 먼저 온 타임을 돌린가 D12, 이 부분이 누적값 A죠. 누적값 A로 온 타임을 하나 돌리고, 이 타이머가 끝나면, 바로 온 타이머가 돌면, 그 온이 되는 순간, 여기에는 T10이 온이 되면, 요. 두 번째, 이 카운터만큼, 푸시버튼 B로 만든 카운터만큼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게 그 1초 온, 1초 오프인데요. 여기에 이런 게 있다고 그랬어요. 맨 마지막 그 소등 시간을 제외한다. 그러면은, T11이 온 되면 바로 T11이 돌아서 또 1초짜리가 도는 것 해서 2초짜리, 그래서 T12가 여기를 반복하게 이렇게 하죠. 이건 알겠는데 여기서 누적값을 T11이 한번 그 펄스가 발생할 때마다 누적만 하면 결국은
맨 마지막 이 값은 T12하고 관련된 시간의 값은 제외할 수가 있거든요. 맨 마지막 값은. 그래서 이런 값을 했고요. 그래서 이 값이, 카운트 값이 on이 되면 이 on된 값이 여기서 한번 끊어줘야 되죠. 끊어주고 나서, 자, 이 부분이 굉장히 난해한 부분인데, 이걸 계속 연속으로 이으려면, 한 번은 on이 돼서 끊어주고 나서 다시 이 C10이라는 카운트 값이 한 번은 on이 되고, 그 다음에 5% 리셋이 돼줘야 되는 조건이, 리셋이 돼줘야만이 다시 카운터를 반복할 수 있잖아요. C10이 리셋이 된다는 것은 B접점으로 바뀐다는 뜻이고, on이 됐다는 얘기는 A접점이갖고 한번 여기를 리셋한다는 뜻이고, 그래서 이게 원활하게 돌려면 여기 있는 T11이 B접점이라는 이 조건을 넣어주지 않으면 이게 동작을 안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 코딩을 그대로 한번 해보시고 왜 그러는지 이 부분은 제가 또 다른 영상에서 충분히 설명했던 패턴이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 T12 오프일 때 그때 카운터를 한번 돌리는 것은 실제 이게 이제 스캔 타임하고 관련이 되는데요. 여기서 바로 C10이 됐을 때는 바로 여기 ON이 됐을 때는 바로 여기 리셋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한번 살아있다가 온 스캔으로 한번 돌아왔을 때 얘가 이제 온이 돼 있으니까 리셋을 한번 해주고 리셋을 해준가 그때 얘가 비접점이 돼서 이 비접점하고 C10은 아직 온이죠. 리셋 도착하게 되니까 한 스캔 돌고 나서 얘가 B접점이 되고 얘가 A접점이 되니까 리셋이 한번 되고 그 다음에 얘가 다시 한 두 번째 스캔 타임에서 얘가 B접점이 됐기 때문에 다시 타이머가 돌 수 있는 그런 거 지연, 리셋에 지연을 하기 위한 이런 그 비접점, 이 타이머에 비접점이 들어있다는 거. 물론 T11을 여기다 집어넣어도 효과는 같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 부분만 이렇게 동작을 하는지 보면은 굉장히 출력에 대한 정보는 깔끔하고요. 이 부분이 베타적 논리 곱입니다. 익스클루시브 노아라고도 하고 익스클루시브 엔드라고도 합니다. 같은 이야기예요. 이건 셀렉티비티 C가 원이 됐을 때 이런 조건으로 켜지는 거 맞고요. 카운터를 3개를 만들어 보자. 하나, 둘, 셋. 카운터가 되는지 여기 D10 뭐 3초짜리가 만들어진 거 맞고요. 여기를 보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 사이클 2개짜리 하나, 둘, 카운트 2개짜리 3초 온타임에 두 번 온오프를 하는 이런 조건입니다. 셀렉트 아니 부시버튼 C를 눌렀다 떼면 3초간 온이 될 거고요. 한 번, 두 번 끝나면 다시 3초간 온이 되고요. 한 번, 두 번. 이 조건은 맞죠? 여기 2개가 점등될 때 밑에 3개가 점등이 됩니다. 2개가 점등될 때 끝나고 반복 구문에서 2개 점등, 그 다음에 3번 점등, 2개 점등, 3개 점등. 자, 이 패턴을 동작하는지 확인이 됐고요. 초기화. 이걸 눌러도 초기화된. 그래서 제가 여기 문제까지를 풀어봤는데요. 이 체인드 타이머에서 이게 툭툭 끊어지면은 이게 또 이 리셋하는 게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이렇게 바로 이렇게 이어지는 이런 사이클 타임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코딩을 한번 넣어보고 변형을 한번 시켜보고 왜 동작을 그렇게 해야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는 걸로. 결과는 내가 저기 관연동 문제에다가 프리 과정에다가 올려서 GitHub에다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